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의 박성희입니다. 오늘은 최문희 작가의 장편소설 정약용의 여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작가는 서울대 지리교육과를 나와 오랫동안 교사로 일하다가 1988년 53세 때 월간문학 신인상을 받고 등단했습니다. 2011년 조선조 최고 시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허난설원의 일생을 다룬 장편 난설헌으로 제1회 혼불문학상을 받았죠. 바위에 글을 새기는 마음으로 썼다는 난설헌은 2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정약용의 여인들은 2017년 작품입니다. 당시 인터뷰를 했는데 80이 넘어서도 매일 하루 4시간 이상 글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약용의 여인들은 조선조 최고의 실학자이자 저술가인 다산 정약용이 사랑했던 여인 3명의 삶을 다룹니다. 조강지처인 안방마님 혜원과 강진 유배 시절 그의 시중을 들던 진솔, 그의 딸 홍임이 그들이죠. 귀양간 남편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떡하니 씨앗과 그 딸을 데리고 들어온 걸 보는 조강지처의 슬픔. 10수년을 뒷바라지한 남자를 따라갔다가 본처에게 쫓겨나는 문방 여인의 아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녀의 기막힘이 읽는 내내 가슴을 저밉니다. 작가의 연륜 덕일까요? 이 작품엔 사라지고 잊힌 아름답고 극한 우리말이 그득합니다. 단어와 문구 모두 하도 간절해 뭉뚱거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짬짬이 원작 그대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2편부터는 인트로 없이 본문을 이어가고요.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여인들 일부 여유당의 정막. 기쁘지 아니한가. 정약용이 마제의 집 대문을 나오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첫 마디였다. 안채와 사랑채, 마당에 팬 집 실억물의 작은 홈까지 잠시의 외출에서 돌아온 듯 그대로였다. 사물에 따라 시간이 주는 변화의 무늬는 달랐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문지방을 넘는 자신의 쇠락에 마른 침을 삼켰다. 순간 중대문 턱에 걸려 휘청 앞으로 쏟아지려는 몸피를 큰아들 학연이 부축했다. 18해 묵은 그리움이 들썩였다. 반기는 얼굴들이 그의 걸음 나비에 밀려 뒤처졌다. 넘치면 모자람만 못한 것이라 말 같지 않은 말이 지금 그의 마른 혀 끝에서 바장이었다. 다물린 입술꼬리를 꺼당겨 올렸지만 뭉친 안면 근육은 풀리지 않았다. 그가 작게 구스렁거렸다. 멀미를 달고 왔음이야.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다. 아버님 오르세요. 학연의 팔힘에 실려 축담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방으로 붕 뜨는 걸음이었다. 약용이 학연을 보고 목이 마르구나. 차를 다릴 수 있겠느냐? 나직이 일렀다. 입이 마르기도 했지만 차를 마시면서 아내 혜완에게 할 말이 있었다. 찻잔을 놓고 마주 앉아 부드럽고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여야 할까? 유배는 감옥이고 그 깜깜지옥의 내용은 진설이었노라고 말한다면 염치 없음의 극치일까?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라 하지만 나는 피와 살을 가진 보통의 사내에 불과했소. 내 몸뚱이에 얼음꽃이 슬어 운신이 어려울 때 진솔이 한 줌의 온기로 날 데워 주었다오. 혜완의 얼굴이 환하게 벌어질까? 불쏘시개였단 말인가요? 다만 그대를 태운 기름이었단 말이군요. 제가 되진 않았소. 반수라도 이리 건재해서 돌아오지 않았소.
내가 홍인모에게 건네준 건 나무 비녀 하나에 불과하오. 순간 그는 혀를 물었다. 진솔이 불쏘시개였노라고 나무 비녀나 불쏘시개나 한 줄에 꿰인 맥락일 터. 해명을 위한 헛말인지 진심에서 한 말인지 그는 잠시 헷갈렸다. 입에서 뱉어진 순간 불쏘시개로 규정된 실체가 거기 서 있었다. 혜완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진이를 확인하려는 듯 눈을 치떴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고 눈을 내리깐 채 고요를 거느렸다. 혜완은 그가 풀어내는 나직한 동작에 설핏 웃음기를 머금었다. 나무 비녀라. 그 한마디에 혜완이 소슬했던 가시를 내려놓았다. 떠보고 살피고 헤집어 보았지만 그의 심실에 가두어둔 은밀한 문양은 다 캐내질 것 같지 않았다. 혜완은 그의 단순 솔직한 성정을 잘 알고 있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가슴에 품고 부대낄 사람이 아니었다. 섬세하고 조근거리는 사랑 노름에 그의 남성적 소질은 별로였다. 대상이 다르다고 그 심리적 근간이 달라질까? 혜완은 흐트러진 심사를 긁어 모을 것이었다. 예,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나간 학연이 1시경이 넘어도 차를 내오지 않았다. 야경이 안방 아랫목 보료 방석에 앉았다. 먼 길 걸어온 그의 피로를 염려한 가족들. 손자 대리미까지 얼씬거리지 않았다. 마루를 가로지르는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 그가 잔기침으로 부르는 기척을 내보냈다. 얼마간 잠잠했다. 그때 그것이 눈에 들어왔다. 흰 한지로 개비한 내실의 벽과 천장이 왠지 눈에 설었다. 18해. 해묵어 누리끼한 벽지여야 했다. 거기엔 정산할 수 없는 기억의 무늬가 아로새겨 있었다. 야경이 모든 공직을 내려놓은 뒤 마제의 안채에 여유당이라는 당호를 걸고 손수 바른 벽지였다.